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중물 박승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손해평가사 1차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저를 대부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1차 수강생들 중에서, 대부분, 선생님, 강의가 저하고 좀 맞아요. 그 선생님이 뭐랄까,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저는 더 귀에 잘 들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2차 강의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어요? 하고 이렇게 많은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그 카페가 만들어가지고, 3개월 동안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금년부터는, 좀 미리 그 2차 강의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진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는 카페에서, 2차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론 교재 만든 거는 지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2월 10일부터 이제 실력 다지기 강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혹시 여러분께서 그 2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이제 지금 다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 적어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면 물론 생각 없이 무조건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냥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두 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청강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제가 말한 것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끝까지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청취하시기를 권유해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강의로 만들어서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10일에, 이제 2025년 10일에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떠드는 얘기를 갖고, 이게 답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분명히 여러분께서 느낌이 올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무엇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쵸? 예, 우리가 낙카피해 조사를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거기에 낙카피해 조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낙카피해를 조사하겠습니까? 이론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낙가 피해를 해서 얼마치 피해량이 얼마인가, 즉 감수량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낙가 피해 조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예, 바로 이런 것을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거고,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대부분 2차 시험은 1과목이건 2과목이건 대부분 계산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론서에 적혀 있는 거 문은 그대로 공부를 해갖고 풀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다. 문헌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것을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놓고 제 의미대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6회부터 10회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를 전부 다 분석을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뒤에 가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래도 더 느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10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갖고 그러면 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지난해 그 뭡니까 그 강의 2차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그 청강생들한테 안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 좀 글자가 좀 작게 보이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다 보면 그 한꺼번에 작게 표시가 이거 뭡니까 그 시각적으로 그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회, 7회, 8회, 9회를 뭐 1과목이 5점 문제는 어떻게 나왔고 2과목이 5점 문제는 어떻게 나왔고 1과목이 15점 문제는 뭐가 나왔고 2과목이 15점 문제는 뭐가 나왔다. 이런 것을 그 뭡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도 올리고 제가 그 카페도 동영상을 올릴 텐데요. 유튜브에는 이게 파일 첨부가 안 돼요. 그래서 파일은 대부분 제 카페 이렇게 강의 제가 지난해 2차 강의할 때도 대부분 그 뭡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한 걸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파일 만들어서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평가사 합격비법 카페에다 올리는 동영상에는 그 강의한 요 슬라이드 내용까지 슬라이드 내용을 파일로 이렇게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그 뭡니까 PDF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그걸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자가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삭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왜 이렇게 삭제가 돼 있을까요? 예, 7회까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업무방법서가 뭡니까 거기서 이제 시험이 나왔고 8회부터는 이론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농구문에서. 그러니까 8회, 9회는 삭제가 없는데 6회, 7회는 있다. 즉 업무방법서에서 지금도 살아있지만 삭제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혹시 2차 공부를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 사가수도 결국은 보험금 지급할 때 뭡니까 그 일부 보험이냐 전부 보험이냐 그 판정 기준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 뭡니까 축사보험금하고 똑같이 그 80% 부보 비율 이상으로 뭡니까 보험을 가입하면 그는 전부 보험이었구나 해갖고 그는 비례 보상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이 5회 때 시험 문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현재 약관이 당연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그 약관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된 반면에는 지금은 약간의 내용이 있더라도 이론서에 있는 내용만 갖고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는 훨씬 지금 이론서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옛날에는 그 업무방법서에 없는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을 도려내 갖고 제가 이제 6회, 7회 8회, 9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출제됐던 것을 딱 새로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봤어요. 전부 이렇게 한 방에 넣어봤습니다. 한 방에 딱 넣어봐보니까 1과목은 이런 문제가 나왔고 2과목은 5점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 과목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계산형 문제가 많겠죠. 그렇죠? 이 과목은 당연하게 보험사고 난 이후에 필요한 내용, 그죠? 손해조사 방법이라든지 피해율 산정, 보험금 산정 문제니까 대부분 이렇게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하는 걸 딱 느끼겠고, 그리고 15점 문제로 나온 것들도 딱 봐보면 1과목도 잘 봐보면 주로 이렇게 공통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6회부터 9회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10회를 뺀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 강의했을 때 뭡니까 만드는 도표를 그대로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 과목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테니까요.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6회부터 9회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는 요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이론서에서 없는 빠져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지금 다 나온 거예요. 6회부터 9회까지. 바로 이겁니다. 자, 10회 문제 보겠습니다. 10회 문제가 이번에 막 굉장히 사실 그 뭡니까 특히 2차 2과목 같은 옛날에는 한 30점 정도 30 몇 점 정도가 평균 점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20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상한 게 나왔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고 딱 하나 이제 그 가장 그 뭡니까 그전 시험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도록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뭡니까
시간과 싸움에서 진 거예요. 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유 막 시간이 한 문제 푸는데 벌써 20분 흘렀어 막 이러면은 그다음부터 수험생이 어때요?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막 어떤 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놓치고 빼먹고 풀고 막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아니면 또 뭐 하다못해 계산기를 잘못 눌러갖고 실수해서 답안을 결과값을 틀리게 하거나 그런 거지. 결코 이번에 2차 시험 치르신 분들이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경강바탕 해놓은 부분은 다 뭐냐면 앞에서 제가 그 도표 강의 올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살펴봐 보세요. 6회부터 9회까지 다 매번 이런 것들이 출제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된 겁니다. 다 출제. 그리고 이렇게 바탕이 없는 게 뭐냐? 예, 요런 것들은 처음으로 출제된 거예요. 예, 처음으로 출제된 거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이론은 그전에도 출제가 됐지만 아니 출제됐던 문제 또 출제하겠습니까? 낼 게 많은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 출제가 안 된 부분에서 나눈 거예요. 당연하게 이거는 보험이론 해봐보면 몇 문제 출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당연히 나온 거고 당연히 제가 이거 뭡니까 예상 문제 당연히 올려드렸죠. 이거 출제 안 됐지만 이게 출제될 거다 하고 당연히 올려드렸어요. 그쵸? 예. 그리고 농업재보험심의가 이거 드디어 이제 뭡니까 농업재보험 법령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농업재보험심의였는데 지금은 농업재보험심의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은 겁니다. 이런 소리도 당연히 뭡니까 있겠지만 아셨죠?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변한 거 그런 부분을 그냥 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환급보험료 산정 기준이 이게 좀 특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뭡니까 9회 때는 보험계약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걸로 이제 15점 문제를 냈어요. 왜냐면은 1과목에서는 사실 계산형 문제로 15점 문제를 전부 낼 수 있는 문제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예, 앞에서도 6회부터 9회까지 살펴봤으면 알겠지만은 보험료 산정하세요. 예, 아니면은 또 뭐 있죠? 예, 평년수확량 산정하세요. 예. 그죠? 아니면 뭡니까? 재보험금, 재파전보험금, 재정식보험금, 아니면은 뭡니까? 제2양 재직합 보험금이라든지 이렇게 재보험금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이 몇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서너 문제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보험 가입금액 이런 걸 따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15점 냈지만은 그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요즘은 같이 이렇게 세트로 나오죠. 그죠? 수확량을 구하면 보험 가입금을 어떻게 해요? 예,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거든요. 그만 하면 보험 가입금을 구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세트로 만든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 문제 정도 15점짜리로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죠? 예, 9회 때 감귤이 나왔을 겁니다. 15점 문제. 10회 때는 뭐죠? 착가감소보험금. 이것이 지금 뭐죠? 2과목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계산 문제를 낼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2과목의 보험금 산정 문제가 1과목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1회부터 5회까지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렇게 보험금 문제 풀라고 하면은 합격이 60점 넘는 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술식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조금이라도 쓰면은 야 이건 뭡니까 채점위원께서 그래도 60점 이상 해서 합격자는 몇 명 정도는 뽑아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산정 기준에서 쓰세요 하는 것은 토시한 게 안 틀리고 다 써야만이 만점이 아닙니다. 그 의미만 그것만 이해만 할 정도로만 쓰면 다들 어느 정도 점수를 줘요. 아셨죠? 이번에 10회 시험 본 분들 제 말 충분히 수긍할 겁니다. 예, 꼭 원시설이 아니라 일반 환급보험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해갖고 적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15점 중에서 7점, 8점 정도는 그냥 그대로 점수를 줍니다. 점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해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노랑 바탕이 적혀지지 않고요. 나머지는 여기도 잘 보겠습니다. 여기도 난정마늘 같은 경우는 여기 예전만 하더라도 보험금 문제 나오면요. 어떻게 나왔냐면 쉽게 말해서 수확량을 구해요. 만약에 수확감소 보장 품목이라면 수확량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 물음 2가 피해를 구하세요. 물음 3은 뭐죠? 예,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물음 1, 2, 3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험금을 구하려면 수확량을 구해야 되고 피해를 구하려면 결국 뭐죠? 평수미평이니까 수확량이 구해져야만이 피해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수확량만 딱 구하면 그 다음에 물음 2번, 3번은 자동으로 그냥 구해지는 도록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했다 하는 그렇게 출시했다. 거기에서 이번에 최초로 평균 점수가 20점도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니 1회 선배님들보다는 작년에 10회 때 시험 본 수험생들이 실력이 그 수십 배가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점수가 더 안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음 1, 2, 3이 옛날에는 야 한 방으로 다 해결되는데 지금은 1번 문제 따로 2번 문제 따로 또 풀어야 돼요. 3번 문제 또 따로 풀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 건 단서 조항 물음 3에서 조금 이게 독특한 것까지도 물은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따로 묻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정을 잘 이렇게 생각이 수험장에 가면 진짜 편한 마음으로 쳐도 야, 나 진짜 뒤를 넘어져도 합격이야.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알게 모르게 조금 초조해지고 막 그냥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그 틀린 것이 가장 많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을 한번 쳐보신 분들은 딱 느끼시는 겁니다. 아이고 시한가의 싸움이라 딱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요 도표를 만들어둔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앞에 거 6회부터 9회 보여드리고 10회 보여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딱, 나올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6회 때부터 9회까지 딱, 야, 여기서 지금까지 이래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10회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왜 그거 다 나왔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6회부터 9회까지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도표를 가지고 10회 때 뭡니까?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다 이렇게 나온 거를 다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인수지향 문제 같은 경 하게 항상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 3번에 있었고, 재파전공고의 문제 7번, 그게 요 7번에 나왔었죠? 가축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칼로치기 문제 나왔었죠? 예, 항상 이게 예전에도 나와요. 이게 문제 4번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문제 7번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뭡니까, 감자 1급 병충해 5개 기술하세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뭔 문제로 나왔죠? 고추로 나왔죠. 그렇죠? 고추도 1급, 2급, 3급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거. 우리가 피해를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은 그걸 모르면은 뭡니까? 결과값을 도출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병충해 고추에서는 이번에는 시드름병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게 2급이었습니다. 그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모르면 결국 15전 전체가 다 틀리는 거예요. 예. 그 하나. 예. 그러니까 예상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금 산정이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바로 요것이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병충해. 그죠? 17번에 나온 거고. 미보상 주수고 고사 주수 파악하는 거는, 문제 18번에 보면 아마 착가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구하세요 하는 게 나왔어요.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미보상 주수를 알아야만이.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거기다가 플러스 뭐지요? 착가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바로 미보상 주수고, 미보상 감수 과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미보상 주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알아야 이걸 풀 수가 있도록 그렇게 그걸 묻는 문이에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8번 문제는 거였고 20번은 그냥 착가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아마 그걸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온 데 비해서 요거는 이제 더 세부적으로 물었지만 이런 것들도 기존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 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회 때 출제됐나 제가 그래서 따로 6회, 7회, 8회, 9회 따로 도표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출문제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딱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착가감소. 그죠? 6번에 물음 3. 1과목의 물음 3번이 착가감소 보험금이에요. 그쵸? 그리고 20번에 착가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과세요 하는 문제가 바로 요거죠. 그쵸? 예. 그리고 매년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과수 바짝물 보험금 관련 갈로넣기. 이거는, 갈로넣기 문제는 결국 뭐였냐면, 이번에 과중조사해갖고 몇 개인가 최소 포범 과실수 아마 그걸 겁니다. 그쵸? 예. 그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손해조사할 때 필요한 진짜 중요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들이 매년 나왔고 또 그대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 보험금 관련 뭡니까? 요 부분이 바로 그거네. 그죠? 예, 이번에 뭐 정작불능 보험금만 지급하는 품목, 조사량보, 사령옥수수 그 두 개 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에 또 예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아도 요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저도 요 당연하게 뭡니까? 그 단답형 문제 여기 나올 겁니다 하고 예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도 해드렸고, 이제 그 강의안도 나눠드렸지만은, 예,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 팔가수 과중조사가 바로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고, 요런 부분이 당연하게 이 과목의 손해조사 방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뭡니까?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냐? 그것이 문제 4번에서 딱 여기에 출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5점 문제 한번 볼까요? 15점 문제도 딱 봐보면 이것이 그 전에 제가 6회부터 9회까지 이런 게 나왔어요 하고 만들어 놓은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문제 6번, 6번 문제가 이 금년 10회 6번 문제가 뭐냐면 뭡니까? 보험료를 산정하세요. 뭐 정부 지원 보험료가 얼마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얼마인가 산정하세요. 해놔놓고 물음 3번이 착화감소 보험금을 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환급 보험료 우리 예전에도 병년 착가량을 구한 다음에 뭡니까 착화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보험료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단순하게 한 개만 알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다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딱 이렇게 요걸로 지금 현재 물음 6번이 만들어진 거고요. 수익 감소 보험금 수익 감소에서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산정하고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 구하세요 하는 문제는 여기 아마 8회 때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 10회 때 또 문제 9번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쵸? 예, 다 나오는 게 나온 거예요.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산정. 이게 이번에 요게 뭐 요런 문제도 또 세팅돼서 나왔죠? 물음 7번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봐 보세요. 예. 그리고 문제 8번에 평균 수확량 구하는 거. 그죠? 이거 양파 대신에 이번에 뭐였더라? 보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양파든 보리는 평균 수확 산정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바 12 그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음 8번 나왔고. 그리고 정부 지원 보험료 바로 요거네요. 요 물음 6번. 그죠? 예, 이렇게 보험료 맨날 내는 문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수제한 문제가 물음 3번에서 나왔나? 그죠? 예,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기존에 나왔던 그 데이터, 그 내용을 다시 묻는 거예요. 자, 이 과목의 문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문제 15번이 병이 뭡니까? 보상하는 병충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라서 미보상 면적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로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미보상 면적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야만이 수확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그래서 수확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그걸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제 15번이 바로 그거고 16번은 마늘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 구하는 걸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 20번이 착화 감소 과실수단의 나무 요 문제 나온 거 그대로 또 이렇게 나왔고 18번 문제도 바로 이거죠. 감소 과실수. 그죠? 예. 미보상 감소 과실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식으로 이런 걸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숭아 피해율. 이 피해율도 결국 뭡니까? 피해를 알려면 수확량을 알아야만이 피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다 이 문제랑 금년도 문제 19번이랑 똑같아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6회부터 9회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다 이번에 10회 때도 동일한 걸로 사실은 나온 거예요. 뭐 이상을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문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거다란 얘기 요거. 예, 많은 게 아닙니다. 뭐 1년을 공부한다.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런 잘못 공부하는 겁니다. 매년 나오는 거, 그걸 또 나오고 또 나왔다는. 제가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고추 하나. 생산비 보장보험금이 예전에도 나왔어요. 이번에도 문제 17번으로 나오고, 이번에 축사보험금 문제 나왔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설물은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농업용 시설물이 나오든, 해가림 시설물이 나오든, 그죠?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농업용 시설물, 해가림 시설물 매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축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시설물
질문 한 개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도 13번 문제고. 그리고 뭡니까? 소보험 가액 보험금 산정하시오. 8회 9회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뭐 보험 가액을 구하세요. 이걸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죠? 예, 보험 가액을 구하세요가 아니고 보험 가액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가로놓기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매년 그 맨날 묻는 그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일일이 더 상세하게 뭐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저 박승희 얘기가 맞나 한번 살펴보세요. 출력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르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금년도에 나온 거, 과연, 진짜 뭐 만나드리냐 해갖고, 여러분들이 또 뭐,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할까 싶어서 제가 문제를 빼니까, 같이 오늘은 푸른 시간은 아닙니다. 과연 그게 만나드리냐 보세요. 농업수입 보장 방식 마늘에 관한 내용이다 해갖고, 뭐, 물음이 답하시오 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6회 때도 나왔어요. 참조해서 보험금을 과세에 딱 나왔어요. 그 마늘이에요. 그죠?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똑같이 수입 보장 방식 마늘도까지도 똑같은데 여기는 마늘인데 난지형인지 한지형인지 구분이 없죠. 그쵸? 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뭐죠? 환산계수는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냐면, 난지형 같으면은 0.7을 곱해주고, 0.71을 곱해주고, 한지형이면 0.7을 곱해주도록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뭐, 환산계수는 적용 안 하고 풀어.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온 거고, 여기는, 뭐죠? 예, 환산계수를 적용해서 풀어주세요. 난지형이니까 0.7을 곱해주세요. 조사한 무게, 전부 다 하면 안 됩니다. 곱대기 값, 28%를 빼고, 무게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 조금의 차이, 그쵸? 단지 큰 틀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비대지중 주소 같은 것도 여기 나오죠. 수학기가 잔여율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조사했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무게보다는 분명히 11일 이후에는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걸 0.00 몇 프로라도 더 잡아서 무게를 더 잡아야만이 그 정확한 수확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비대지중주까지도 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는 비대지중에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바로 그러니까 조금의 변화. 바로 그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작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짝물에서는 맨날 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그 플러스 알파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 환산지수 비대칭수 적용하는 거다 해갖고 이거 무조건 제가 강추를 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 개만 요 문제만 한 개만 공부하면 15점 쉽게 뚝딱 맞추는 거예요. 공부를 뭐 1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그죠? 툴이 똑같아요. 그걸 공부가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으로 예. 쉽게 말해서 그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떤 마늘이 아니라 어떤 품종이든지 다 똑같은 큰 틀을 공부하고 거기다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까 한두 개 공부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론서 그 교재 안내할 때도 그렇게 제가 편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0회 때 고대 17번 지금 가능하면 문제 번호 이 과목 먼저 지금 이 과목이 많이 어렵다. 점수가 20점이 안 나와가지고 이 과목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도 고추에 대해서 이렇게 생산비 보장 이제 보험금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겠죠.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그 10회 기준으로는 52.7%고요. 그거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공부하면 또 안 되죠. 11회 때. 그쵸? 예. 그래서 49.5%로 바꿔서 지금 이게 제가 다 이게 교재 내용 그대로 어려붙이게 해서 지금 문제를 만든 거예요. 예. 요 지금 오늘 슬라이드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뀐 걸로 했기 때문에 49.5다. 그것만 그냥 참조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은 고추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똑같은 툴이죠. 그쵸? 똑같이 툴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뭡니까? 사고가 딱 한 번 났어요. 한 번 난 걸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세요. 했고, 여기는 뭐죠? 사고가 또 났어요. 그죠? 또 나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가? 즉 뭐죠?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그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 왜냐하면 수확감소 보장 품목은 대부분 뭐죠? 손해조사를 딱 한 번 수확 적지에 가서 딱 한 번 조사해갖고 그 전에 100번이 사고 나더라도 딱 한 번 조사해서 수확 적지에 가서 딱 한 번 조사해서 이거 얼마나 피해 났네? 그걸 그냥 뭡니까? 보험금을 딱 한 번 지급하는데 생산비 보장 방식 중에서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사고 날 때마다 가서 조사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남아있는 보험
가입이 자동 복원되는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산식에. 그쵸? 없는데 고추, 브로콜리만 잔존보험 가입금으로 하더라. 그걸 아느냐 모르냐로 조금 더 확장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한 문제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배무포당 단면시가 나오든, 고추 브로콜리가 나오든, 시설작물이 나오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풀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은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예,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예, 그거를 딱 구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툴까지도 거의 비슷하죠. 자, 그리고 복숭아 문제입니다. 그죠? 이번에 다들 이걸 어려워하세요. 조생종 맛을. 품종 2개로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그 뭡니까? 평년 수확량도 조생종은 그 뭡니까? 얼마다 만생종이 얼마다 주면 좋은데 이거를 안 줬을 때 표준 수확량 값을 비례 적용해서 평년 수확량을 조생종은 몇 킬로고 만생종은 몇 킬로라도 비례 분산해 줘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어떠냐면 이게 뭐 우리가 그 보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뭡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장 품목에서 예전에 콩이었나? 콩이었을 거예요. 콩에서 보면 2개 품종으로 줘놔놓고 뭡니까? 그걸 갖고 기준가격 수확기간 구하세요 한 거예요. 그것도 보면 면적에 비례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A 품종은 요만큼, 뭐 40% 정도 되니까 40%만 그 가격을 이쪽으로 이제 적용하고, 여기는 60%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7회 때 그 정부지원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그 비례 적용해가지고 분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커다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겠다. 그 산식 한 개만 딱 기억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최초로 나왔냐? 아닙니다. 여기 봐보세요. 6회월 때도 봐보세요. A 품종, B 품종으로 나눠서 줬죠? 여기 보면은 평년 수확량을 주지 않고 표준 수확량 값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대로 따지면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6회 문제는. 왜냐면은 여기는 아예 그냥 조생종은 표준 수확량이 8,000으로 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하다못해 200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그러면 3,000kg 되네요. 그쵸? 예. 3,000kg이라는 거를 한 번을 더 계산을 해서 여기다 메모해 놔야 돼요. 요게 조금 더 걸립니다. 요거는 미리 데이터 줬죠. 그쵸? 예. 그걸 차이뿐이지 나머지는 툴은 똑같더라. 그쵸? 요것을 아느냐 모르냐. 여기도 밑에 봐보세요. 조세종 만성형 돼 있고 A 품종, B 품종 똑같이 나와 있죠. 미보상 주스 고자리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예. 똑같습니다. 미보상 비율 똑같이 여기 주고 있죠. 그렇죠? 주당 착가수를 줬죠. 그러면 또 이또는 어떻게 돼요? 몇 개가 달려있구나 하는 걸 계산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예 착가수를 다 줘버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에는 또 요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보상 주수 5주 빼갖고 95주에 100개씩 달렸으니까 9,500개네? 하고 여기다 또 메모를 해야 되겠죠. 요런 이제 그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툴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 이론 교재 뒤에다가 6회부터 10회까지 전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세하게 다 기출문제로 실어드렸고, 최근에 금년도 이론서 발표되는 기준으로 해갖고 문제를 다 풀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18번 문제, 20번 문제. 적정 사가수가 최근에는 별로 나오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1회부터 5회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저가전 종합 사가수하고 벼보험금만 구하면 무조건 합격할 정도로 무조건 넣고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6회 때부터 6회, 7회, 8회, 9회 오면서 어떻죠? 맨날 그러면 다 합격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품목이 들어오는 거야. 과실손해보험금에서 강규율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무화과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복분자가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금년에는 새로운 게 들어온 부분이 도리어 없이, 맨날 취지됐던 적정 문제를 2문제나 냈는데, 점수가 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저도 이제, 좀 의아한데, 가장 큰 문제는 요 문제. 요 20번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또 출제가 됐어요. 이것은 시간이 별로 걸리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하려면 착가감소 과실수도 구해야 되고, 미보상 감수 과실수도 구해야 되거든요. 구해야만이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차감해갖고, 거다 가입 가격을 곱해가지고,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도록,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만 빼놓고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뭡니까? 한 개만 그냥 제가 갖다 놓은 거죠. 문제 20번에 착각하면서 보험금, 과실손해보험, 남은 구하세요. 그랬죠? 착각하면서 보험, 과실손해, 남은 손해보험금. 그죠?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 이상한 걸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착각하면서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만 딱 공부하고 나면 되는데 그것도 막 이상한 것까지 자꾸 공부하려고 그런 거야. 큰 틀을 이해만 해보면 끝인데 그림 그려서 참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뭐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론서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되도록 이론서의 문헌 그대로 요약해서 편집한 게 아니라는 거 딱 이 과목은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제 순수한 머릿속에 있는 거 제가 깨진 놓고치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2차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그냥 뭡니까? 이론서에 있는 거 그대로 막 이렇게 요약해갖고 막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보니까 앞에 뒤에 다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고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글을 통해서 알려주는구나.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제 이번에 이론 교재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공부할 게 무엇을 공부하냐? 바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과목에 지금 15점 문제 살펴봤는데 이상한 거 없어요. 자, 그러면 1과목 보겠습니다. 1과목에 보면 6번 문제가 바로 이렇게 정부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착각하면서 보험금 구하세요 했잖아요. 왜 이렇게 보험료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가 부담 보험료는 얼마인가? 이 농가 부담 보험료를 알면 당연하게 정부 부담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줘놔놓고 이걸 갖고 뭡니까? 그 기준이 자기 부담비율 10%형인지 15%형인지 알아야만이 또 이제 보험료를 또 산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도록 만든 거예요. 예, 단지 그걸 뿐이지 뭡니까? 새로운 지식을 아느냐 모르냐로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뭐겠어요? 결론은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께서 10회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딱 느끼셨겠지만 이게 시한가이 싸움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뭐였더라. 벌써 이럴 순간에는 합격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대로 국민교육원장 나오듯이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의 삶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죠? 예, 조상이 빛난 너를 막 이런 식으로 잘 나오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론 교재를 몇 페이지로 만들어줬다? 순수하게 이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60여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 이 과목이. 그 60페이지만 알면, 그 60페이지 안에는 뭐죠? 저 뒤에 별표 뒤에 글자 막 그냥, 개미 눈독만 치면 그렇게 조그맣게 적힌 것도 큼지막하게 해서 제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해갖고 그 필요한 내용에다 다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봐봐야 60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공부하면은 그 공부를 하되 어떻게 된다? 국민교육원장 외우듯이 그냥 잘 나오도록 머릿속에 술술 나오도록만 공부하면 합격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래서 제 이론 교재가 정말 어디에도 없는 교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딱 어쩔 수 없잖아요. 채점이면 본인들도 이렇게 수험생이 돼갖고 한 문제 풀라고 하면 시간 안에 풀라면은 그냥 가슴 벌벌 떨리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10회 때 우리 카페 회원님한테 한 분한테 부탁드려갖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시험 치르신 거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받자 말자 문제 풀어서 카페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학습 게시판에 보면 그날 당일날 올린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출력을 하지를 못해갖고 핸드폰을 그냥 해갖고 막 확대해가면서 막 그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풀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풀어서 답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만약에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거나 하나 내가 깜빡 빠뜨려 갖고 틀린다면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지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더 긴장하면서 저딴 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험생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정말 빠듯해요. 예, 빠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암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 진짜 정말 머리 나빠서 암기를 못해요.
그쵸? 그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드렸고. 그래서 저는 제 방법, 혹시 만기야,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분들은 제 강의 들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그쵸? 저는 순수하게 이해 위주로 다 그림 그려서 하고, 제 강의 또 대부분, 야, 이거 두 문자로 암기하세요.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해를 시키려고. 그 한 줄을 갖다 놓고 제가 10분을 떠들지언정, 예, 그걸 갖고 여사람 외우세요 하질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이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뭐랄까, 수험생 입장이 되고, 야, 이거 한 개라도 오답 내면 안 되는데, 그런 긴장감을 갖고 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2차 시험은, 예, 우리가 필요한 지식, 정확한 지식을 공부해갖고 실수하지 않는 거다.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딸랑 그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끝난 거예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강의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공부하세요. 저것도 공부하세요. 하는 분의 강의,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안 맞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1회부터 100을 다 공부하세요 하면 저는 머리 아예 10개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제 머리 암기력이 좋지 않아갖고. 저는 그 100개 중에서 야, 요 줄여갖고 한 20개만 공부하세요 하는 강의가 있으면 저는 그 강의를 들을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거예요. 이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좀 그래도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원래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뭐랄까 두 편 하면 또 클릭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빠듯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늘 나왔죠? 여기 1과목 문제래, 7번. 그죠? 지금 이제 1과목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또 2과목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재보험금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데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쟤는 마음대로 막 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재정식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좀 논란이 많이 됐죠. 여기 보면은 이건 뭐죠? 여기요. 서귀포에서 여기 의성품, 의성 마늘, 이 한정 마늘은 제주도에서는 절대로 재배가 안 되거든요. 앞뒤가 안 맞게 이게 문제가 출제되어서 아마 이것도 그래서 또 전원정답 처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것도 다 제가 문제에 녹여서 강의를 한다 그랬죠. 예, 그런 거. 실전 적응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 8번 문제가 보리 맞네요. 아까 전에 내가 보리 같았는데, 그죠? 평균 수확량 이제 구하세요. 그래요. 보험 가입금액 구하세요. 여기도 보면 양파즙이 똑같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더 쉽습니다. 여기는 가입했고 미가입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B값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미가입한 거는 뭐죠? 표준 수확량의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값을 또 내야 되는데, 여기는 다 무사고니까 그거 다 가입을 했죠. 다 가입을 했으니까 B값이 없는 거야. 더 간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12 그 산식도 바깥 이거 바르고요. 그래야만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구나 쉽게 되지. 이론수에 이상 저 산식 모른다 그랬어요. 저 그거 못 외워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절대로 그걸 못 외웁니다. 저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바시드는 쉽게 외워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평균 수학량 문제. 맨날 다 평균 수학량 공부안 하고 시험장 가면 됩니까?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15점 문제로. 보험료 문제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1과목은 정해져 있어요. 2과목은 나올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걸 공부를 다 해놓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과목은 제가 이론소 교재가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다 풀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단서 조항이 어떻게 제시되면서 풀으라고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은 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제가 이론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론서 내용이 60페이지 조금 넘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하는 것이. 아셨죠? 자, 볼까요? 9회 문제 볼게요. 9회란다. 10회 문제 9번에는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기준가격, 수학계, 수익감소 보장보험금. 그죠? 근데 8회 때 봐보세요. 기준가격, 수학계, 수익감소 보장.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론교재 안에다가 기출문제를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데 단지 차이점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제가 말 자꾸 제가 조금 말도 좀 빨라지고 그러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만 이 8회 때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 보면은 백태가 어떻고 서리태가 이거 품종을 2개로 나눠서 문제를 낸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예, 그냥 딸랑 한 개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시한이 더 걸리겠죠. 이건 두 개로 나눠서 또 가중평도 내야만이 기준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고 그대로 한 개 값으로만 줬으니까 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농가 수치비율을 줬어요. 80%. 야, 요게 많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기준 가격 어떻게 구하고, 야, 직전이냐, 최근이냐 논란이 되고, 이거 이론서 많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1과목 이론 교재에도 보면 그 보험계약의 법적 특징인데, 그걸 갖고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징으로, 기술돼 있고, 문제 또한, 실제 문제 또한, 아니, 보험계약의 법적 특징, 부합계약서이라든지 이런 게 보험계약이지 그게 손해보험계약의 특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징 이렇게 엉터리같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출제 수준도 그렇고 이론서를 만든 분의 수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 혼선이 와요. 이번에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문제에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제시를 해줬다는 거. 여기 어떻게 나와있죠? 여기 기준가격 수확가격 산출비 동일한 농가수치비를 적용해라. 이걸 나와 있고 농가수치비를 5년치를 딱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산출해 올림픽 가격을 산출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무조건 넣고 문제가 엉터리처럼 내더라도 무조건 넣고 뭐 어떻게 한다? 출제자의 의도대로 푸세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갖고 이론서 내용 공부 막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론서 만드는데도 이론서 내용 그대로 요약해서 다 해놓고 그 앞에 뒤에 틀린 거 그대로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놔놓고 난 다음에 공부하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당연히 혼선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서가 또 잘못돼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나? 제가 푸는 방식을 따로 밑에다가 딱 표시해갖고 명제체로 집어넣어놨죠.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이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이론서에는 보면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이라 포도 분명히 봐보세요, 여러분. 예, 수학기 가격은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2023년은 없죠. 그러니까 그 최근도 사실 틀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직전 최근 구분도 사실 다 개똥입니다. 사실 원래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이렇게 상스러운 얘기 써서 안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때는 농가수치비를 줬으니까 이건 뭐 직전이든 최근이든 상관없이 그냥 농가수치비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실제적인 수입이 되려면 뭐죠? 운송비나 이런 걸 빼야 되니까. 그죠? 그걸 적용한, 뺀값이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농가수치비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만 알면, 그 다음에 뭘 곱해주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이 논란이 됐고, 참 요거 얘기하다가 아까 놓쳤네요. 그리고, 기준가격 같은 경우는 그냥, 연도별 가격에다가 뭘로 해야 되나 그냥 직전 5년 최근 5년 이런 거 없이 그냥 농가수치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이의제가 됐지만은 그는 전원정답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결국 뭐냐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란 얘기예요. 이거 데이터를 줬으니까 이거 이래 했으니까 그 논란이 안 돼 이겁니다. 결국은 이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좀 이상하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넣고 주어진 데이터를 풀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9회 때도 보면 옥수수 보험금, 옥수수 보험금 구하세 할 때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이 틀렸어요. 그것도 제 기출문제다가, 이론서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그렇게 틀리더라도 틀렸기 때문에 전원정답 처리해준다?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것이 진짜로 이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때만 전원정답 처리해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넣고 출제자의 의도대로 채점이 결국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점 문제는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했죠. 그쵸? 요렇게 처음으로 당연히 나온다고요. 그죠? 한 문제 정도, 1과목에 한 문제 정도.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왔는데 제 교재 딱 봐보세요. 요 보면 한국 법률 기본원칙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죠? 사고 날 때마다 가서 조사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감액된 걸로 당연하게 지급해야 될 거고. 그쵸? 예, 그리고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또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아요. 해ram 시설 같은 경우는. 그죠? 예, 바로, 요런 것도 설명이 다 돼 있죠. 보험 깔끔히 자동 복원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요런 중요한 부분이 따로 예외적인 사항을 바로 밑에다 다 이렇게 실어놔요. 요렇게 같이 세팅을 해서, 교재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요거 있잖아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요렇게 1년 미만 단기간만 보험 계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험료 산출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보험료 계산할 때, 위험률 계산하고 할 때 보통 1년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3개월만 들겠대요. 그러면은, 1년 기준으로 했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갖고 환급보험료를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 좀 특이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된다. 뭐, 경각이, 그죠? 예, 바로 그런 부분을, 요렇게 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예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60몇 페이지, 뭐, 1과목 60몇 페이지, 2과목 뭐, 60몇 페이지를 이론,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지만, 진짜 필요한 내용들은 다 빠짐없이 이렇게 다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겠습니까? 요것을 또 혹시 이해를 더 동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명조체로 넣어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뭡니까? 중요한 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2차 시험을 한번 쳐보신 분들은 딱 느낄 거예요. 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께서 그런 뼈저리게 이번에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시설물 같으면 뭐죠? 손자잖아요. 여러분 집에 손자 계시죠? 손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손잔자예요. 그죠? 잔존물 뭡니까? 제거비용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되는데, 그 잔존물 제거비용은 과연 어디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나?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제거비용.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은 어디서 차감을 한다?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제거비용을 합한 값에서 손해액의 10%구나? 예, 그런 걸 딱 알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잔존물 제거비용이 포함되냐, 안 되느냐? 아냐 모르냐 갖고 15점을 맞느냐 틀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또 하나가 또 더 있죠. 잔존물 제거비용은 뭐냐면 손해액의 10%가 아니고 손해액의 10%에다가 뭐죠? 한도. 그거까지 알아야 돼요. 한도.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액이 500만 원인데 잔존물 그 제거비용을 100만 원 썼어요. 그 100만 원 다 인정해주면 보험회사에서 뭐 남습니까? 안 남죠. 쉽게 말해서 손해액이 500만 원인데 잔존물 제거비용을 1000만 원 썼다고 1000만 원 다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한도만 지급할 거야. 인정해줄 거야. 그 한도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 그죠?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 그 의미, 그걸 정확하게 딱 시험장에 가서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같으면 아이고야 손해액이 500이니까 10% 한도니까 야 50만 원 이렇게 딱 책정해야 될 거고 만약에 잔존물 제거비용을 별로 안 썼어. 30만 원 썼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손해액이 10%에서 야 5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건 한도니까. 그러면 30만 원 썼으니까 아유 50만 원 한도 안에 있구나. 그러면 요거는 30만 원 인정해 줄게.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부담금 계산할 때는 손해액이 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잔존물 우리가 제거비용 지금 산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이든지 30만 원이든지 그 값을 더 더해가지고 그것에 뭐죠? 자기부담금은 10% 이렇게 딱 산출해. 바로 그것만 알면은 그냥 우리가 시설물은 끝난다고요. 손잔자로 끝나니까. 그걸 실수하냐 안 하냐지 뭐 이상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상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제가 다 예시해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출제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네. 그거 잘 봐보시면 알지만 야 마늘은 옛날에는 환상계수 비대칭계수 적용하지 않고 문제가 나왔는데 야 이번에는 보니까 비대칭계수 환상계수를 적용해서 문제가 나오더라. 그쵸? 예. 그리고 병충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벼 같은 경우는 미보상 면적이 보상하는 병충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조상 면적에 포함할 거고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보상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미보상 면적으로 빼가지고 따로 조상 면적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다음에 그는 미보상 면적 곱하기 스퀘어미터당 평년 수확량 값으로 환산해갖고 환산 수확량으로 적용해갖고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그 해당 농지의 최종 수확량으로 구해야 된다. 제가 이게 안 나왔으니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더라. 그죠? 잘 봐보시면 조금씩 술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 이번에는 옛날에는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알도록.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야 박선생 선생님 진짜 정말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뭡니까 명쾌하게 미리 예측을 해갖고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인원수에는 그런 내용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0몇 페이지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산출을 하지 못하면 해당 문제는 전부 틀리게 된다. 아까 전에도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야 된다. 환산계수를 구해야 된다. 계산 과정을 구해야만이 뭐죠? 수확량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산 과정을 어떻게 구하는지 병충해 뭡니까? 그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어떻게 피해를 구할 수 있겠어요? 피해율이 나와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가피자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피해를 사실도 암기 안 하려고 그래. 아니 피해를 사직을 그 시험장에 가서 이해로서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피해를 사직 같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수학감소 보장 피해율 같으면은 뭐 평수미평 하다못해 그 뭡니까 농업수입 보장 피해율 기실기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15점짜리 문제는 무슨 대단한 걸 공부를 하지 않아 갖고 점수가 안 되는 것,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 그죠? 시키면서 함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매배의 함술은 얼마다, 찰배의 함술은 얼마다, 콩은 함술이 얼마더라, 기준 함술이. 그죠?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보험금 산정에 100% 필요한 거고, 그것을 문제에서 주지 않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더라. 그죠? 딱 암기할 사람 딸랑 요거예요. 요거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많지를 않아요. 그걸 따로 함축적으로 다 모아놨죠. 제가 품목에다가 콩 기준 함수를 얼마입니다. 절대로 안 해놓습니다. 한 방에다가 함수리 기준 함수를 알아야 되는 그 품목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딱 한꺼번에 다 요약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류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면 된다. 그렇죠? 요걸 제가 이제 앞으로 당장 실력 따지기 다음에 핵심 키워드별로 강의를 할 텐데요. 그 강의 때는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너무 기억니은 배우고 있고 지금 현재 기초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또 하면은 너무 이렇게 또 어렵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공부는 항상 쉽다. 야 진짜 공부를 딱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냥 그대로 공부한 만큼 머릿속에 싹싹 들어와야지 재미있어야만이 공부가 또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단계별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요 부분은 결국은, 실전 모의고사 직전에 가서 계속 볼 때는 시험, 새로운 지식 공부하거나, 기존에 재복습도 안 할 겁니다. 오직 시험장에 우리가 적응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골든타임. 시험 전 10일 동안.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못 따라오셨다 하는 분들은, 결국은 제가, 이분들까지는 끝까지 그래도, 도전하셔야 돼. 해갖고 제가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께서 명심하십시오. 시험 전에. 제가 작년에 골든타임을 놓친 게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3개월간만 하다 보니까 조금 못 쳐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최소한 시험장 가서 시험 한번 보신 거하고 안 보신 거하고 큰 차이니까 시험장에 꼭 가셔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골든타임 시간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안내를 많이 못 드렸어요. 글로서만 안내를 밖에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시험 전에는 무조건 놓고 시험장 그냥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한번 보면 진짜 실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 깨달음이 올 거 아닙니까? 요걸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실전 시험하고 똑같이 문제를 내고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제가 그 1시간 안에 녹음을 이렇게 완성을 해야만이 그 뭡니까 그 카페다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쉼새서 녹음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뭡니까 시간이 지금 오버가 돼가지고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그 슬라이드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그대로 지금 연속해가지고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